리온픽 데이.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걸.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끼리 사부작사부작 특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른바 리온픽 데이. 저희 매주 이제 리온 대표가 수십 권의 책을 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두세 권씩 고르고 거기서 매주 최종 3권을 고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온 대표가 진짜로 소개하고 싶은 책을 건너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녹음 10번 중에 한 번은 리온 대표가 진짜 본인이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책을 3권 골라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야, 근데 아쉽게 최종 선발되지 않는 225권. 와. 중에 리온픽 3권. 어떻게 선별하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은 리온 대표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책은 시그리드 누네즈의 우리가 사는 방식 수전 손택을 회상하며,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미야자와 겐지 글, 야마무라 코지 그림의 비에도 지지 않고, 이렇게 3권 골랐습니다. 와, 이 기획 마음에 드십니까, 리온 대표님? 이게 은근히 떨리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저의 쇼핑 리스트는 온전히 또 제 취향이 100%라고 하기에는 뭐 그날 즉흥적으로 살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던지고 나면은 또 PD님들이 골라주시는 걸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나는 이 책이 진짜 좋은데 이게 왜 안 뽑혔지? 이러는 날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더니 특집을 만들자면서 이런 얘기를 제안을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막상 저 혼자 뽑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제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리온픽 데이라고 해서 마치 리온 대표님을 배려하고 좀 덕 좀 보시라 한 것 같지만 225권 중에 3권 뽑는 거 너무 어려운 일 아니에요? 네. 사실 이게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저희가 이제 10회차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9회를 저희가 고르고 나면 마지막 10회차 때는 항상 이렇게 리온픽 데이가 있을 예정이에요. 항상이요? 아니요. 네. 그럴 그게 예정이었어요. 의도예요. 네. 네. 계속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지금 225권인데 다음에 449권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계속 늘어나죠. 이제. 저는 이게 끊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누적이 되는 나중에 시스템이군요. 10,000권 중에 뭐 3권을 골라야 큰일 났네. 된다는 그런 또 날이 오겠죠. 지금이 가장 편한 날이었던 그럼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전 진짜 궁금해요. 어떤 기준으로 3권을 고르신 건지. 이렇게 깊은 한숨 처음 들어봐. 아니, 그거 고르시기도 했는데 얼마 걸리셨어요? 결정하시는데? 제가 반나절만 시간을 달라고 네,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 몇 시간 정도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뭐 몇 시간 내내 이것만 골똘히 생각한 건 아니지만 조금 쉽지 않았어요. 제가 치열했나요? 뭔가 고르는 걸 잘 못하는 데다가 3권만 골라야 되고 이걸로 내가 평가받는 건가부터 생각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나중에 막판에는 그냥 그냥 아무거나 하자 약간 그런 마음으로 갔고요. 이 중에 비에도 지지 않고는 사실 저의 인생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괜찮은데 나머지 2권은 그냥 현재 가장 재밌었던 책으로 골라봤어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마지막까지 좀 고민했던 다른 책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떤 책들이 있었나요? 최종 후보까지 올랐다가 안타깝게 탈락한. 그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가 있었고요. 제가 여러 번 재밌게 네. 읽었다고 얘기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책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베스트셀러 목록에 계속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너무 베스트셀러를 한 적이 없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유명한 책도 한 권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좀 고민을 했다가 딱 잘났죠. 네. 좋아하시는 거 하셔라. 네, 저희가 그런 전략 필요 없다. 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 그럼요. 근데 어쩌다 보니 그중 한 권이 지금 제일 엄청 핫한 책 아니에요? 이 어떤 다정한, 거요? 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네. 어쩌다 보니 또 그렇네요. 네. 저는 이건 사실 이렇게 핫해지지 않았다면은 정말 이거 많이 읽으셔서 이 책 진짜 많은 분들에게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책이에요. 네, 일부에서는 저희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네. 이걸 다루는 게 아니고
일단은 밀당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순간 광현 PD가 당황했어요. 긴장했어. 자, 1부에서 같이 나눌 책은 두둥 우리가 사는 방식 수전 손택을 회상하며 지은이는 시그리드 눈해주고요. 옮긴이는 홍한별 그리고 코쿤북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원제는 샘플의 수잔 메모어 오브 수잔 손택인데요. 이 샘플의 수잔이 항상 언제나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언제나 맞나요? 네, 그 그렇다고 책, 합니다. 책 속에 네, 책 그렇게 속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시그리드 누네즈 살짝 소개해드리자면 미국의 소설가로 독일인 어머니와 이 중국계 파나마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 뉴욕에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뉴욕 리뷰 오브 북스 진짜 유명한 간행물이잖아요. 거기에서 편집자로 일하면서 수잔 손택을 만났대요. 어떻게 만났냐면 그냥 일로서 만났다가 수잔 손택의 아들이랑 연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수잔 손택이랑 같은 집에서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네즈는 25살이었고 1976년에 43살의 손택을 만나게 된 겁니다. 리온 대표는 수잔 손택 책을 좀 읽으셨을 것 같고 네,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나머지 두 분은 혹시 수잔 손택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제목만 몇 개 들어봤습니다. 예컨대 어떤 책? 그게 수전 손택 책 맞나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 아닙니다. 아닌가요? 땡. 틀렸네. 타인의 고통? 아, 해석에 들어봤어요. 반대한다? 맞아요, 사진에 맞아요. 관하여. 그리고 은유로서의 질병인가요? 리온 대표는 4권 다 읽으셨어요. 네. 와, 대단하시다. 저는 은유로서의 질병 빼고 나머지 책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읽기 시작하면은 이분의 지성에 반하게 되죠. 맞아요. 네. 매력이 어마무지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수잔 손택이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마음산 책에서 나왔나? 그 시리즈물이 있거든요. 누구누구의 말이라는 시리즈물이 있는데 수잔 손택의 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성인이 했던 말들을 추려가지고 책으로 낸 건데 이 책부터 읽으면은 좀 더 궁금증이 커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좀 쉽게 쓰여져 있는 편이에요. 일상적인 언어로. 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엄청 고심해서 3권 고르셨는데 이 책을 고른 이유가 뭔지. 저는 일단 그 수전 손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설명에 이미 나와 있어요. 수전 손택의 아들과 사귄 적이 있다. 데이빗. 네, 이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같은 아파트에 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선택을 했는데 너무 재밌게 읽혔고 수전 손택의 글을 읽었을 때 그녀에 대해 상상해왔던 내 생각과 또 다른 수전 손택의 조금 유치하기도 하고 조금 우습기도 한 그녀의 그 다른 일면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쓰진 않았어요. 이분은 되게 담담하게 썼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보면 건조하다고도 할 수 있게 그냥 써놨는데 글을 참 잘 쓰시는 분 같아요. 그 뒤로 읽혀지는 수전 손택의 모습이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 책 글씨도 크고 여백도 있고 페이지 수도 많지가 않거든요. 200페이지도 안 되네요. 150페이지 정도인데 그래서 진짜 그냥 단숨에 몇 시간 만에 읽고 되게 기분 좋아서 몇 번 더 들춰보긴 했어요. 사실은 수잔 손택은 미국의 지식인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친 비평가 또 사상가, 소설도 여러 권 썼는데 소설가로서는 크게 각광을 인정받지 받지는 못했고.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뉴욕 지식인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리온 대표처럼 수잔 손택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제 마음속에.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좀 내적 친밀감 같은 게 생겼다고 할까. 다행히 깨지진 않았고. 깨지는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그게 신비감의 여러 겹이 조금 그래도 벗겨진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리고 시그리드 누네즈의 그 글 쓰는 스타일이나 스탠스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겪은 수잔 손택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고 뭐 지나치게 과장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디스를 한 것도 아니고 되게 적당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산 경험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디테일들이 살아 있거든요. 이거 책 쓰려고 사귄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런 빅픽처를 노렸을 수 있지. 야망이 크면. 그러니까. 그랬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진짜 되게 사소한 거, 뭐 수잔 손택이 대화 중에
자주 썼던 표현 단어들까지도 나열을 맞아요. 해놨더라고요. 네. 뭐 비굴하다라던가 따분하다, 음. 진지하다 이런 건 진짜 지금 거리에서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감정일까요? 되게 평소에 내가 되게 이렇게 롤모델 혹은 되게 로망하던 어떤 사람이랑 근거리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 되게 좋은 거는 또 한순간일 그렇지.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뭐 고부간의 갈등까지는 아니고 아니죠. 결혼 안에 그런 거 왜냐면 있을까요? 헤어졌으니까. 네. 헤어졌으니까.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때는 이제 뭐 그냥 동거하는 정도였는데 근데 이분은 알바처럼 이렇게 일을 시작했다가 우연히 이제 수전 선택을 담당하면서 네. 그 집에 가서 그러니까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거길 간 맞아. 거였고 그때까지는 읽은 책이 없었대요. 수전 선택이 쓴 책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읽은 게 없었고 거기를 맡게 되면서 부랴부랴 사서 읽고 자기는 수전 선택 때문에 작가가 됐다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지만 자기는 상당한 영향을 받았지만 그래서 작가가 됐던 건 아니라는 내용이 잠깐 나와요. 아, 그렇구나. 네. 저 실제로 또 수잔 선택을 통해서 다양한 작가들을 소개받고 또 저 그게 되게 두근두근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책으로만 보던 막 장준의 이름이 너무 툭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의 작가들 이름이 나오는 게 읽을 때 굉장히 큰 재미였어요. 두 분 또 눈빛이 흐려지면서 장준혜? 누구야? 그러니까 이런 아이, 느낌 있잖아요. 네. 뭐 저는 이제 예술가들로 예를 들면 어떤 뭐 피카소를 얘기했는데 피카소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또 예술가들과 교류를 하고 있어. 막 이런 집에 이거 너무 놀러 신기하잖아요. 오고. 네. 아 카소 이러면서 너 한 번도 못 만나봤지? 그러니까. 내가 카소 한번 같이 형. 밥 먹을까? 지금 올 건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그냥 그 작가로만 그런 명성으로만 느껴지던 사람들이 이 수전 선택과는 교류를 하면서 지냈다는 이런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수잔 선택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저자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되게 흥미로운 책이었고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살면서 멘토까지는 아니지만 내 삶에 되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른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미 뭐 돌아가셨지만 지성사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일 수도 있고 세 분한테는 그런 존재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0수년 전에 자꾸 나이가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데 책하고 놀자 프로그램 하면서 소설가 김탁한 선생님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진짜 새로운 세계를 만났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책 읽는 거에 대해서 진심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책을 좋아했지 막 나는 책을 통해서 뭐 새로운 것을 얻고 뭐 어쩔 거야 이런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제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지금도 선생님하고는 굉장히 그냥 쉽게 카톡할 수 있는 그런 사이고 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가끔 선생님이 뭐 소설 내기 전에 한번 원고 봐달라고 보내주시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책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읽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 분한테는 좀 그런 분이 계셨나요? 저는 주변에 제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저희 부모님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예술적인 거에 눈을 뜨게 해주고 이렇게 깊은 애정을 갖게 해준 건 저희 어머니고 그리고 이런 철학적인 거에 관심을 갖고 이제 책을 이렇게 꾸준히 읽게 해준 건 저희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감동적인 장면이나 감동적인 글을 읽을 때 항상 떠오르는 게 저희 부모님이에요. 이 부모님한테 들었던 내용들이구나 이런 것들. 진짜 훌륭하시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어떤 한 분을 꼽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이런 부분은 또 이분한테 배울 점 이런 부분은 또 저분한테 배울 점 약간 좋은 부분들은 네. 좀 제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냥 누구라고 꼽긴 어렵지만 그냥 제가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모든 분들이 다 저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저 굉장히 이거 MZ세대다운 태도인데요. 요즘에는 배울 게 있으면 다 선생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이거 유교의 그거 아니에요? 모두가 스승이다. 모두가 스승이고. 그래서 좀 그 옛날 유연한 편인데 사고. 그럼 MZ세대 선구자 정도 되는 건가? 그거는 잘 죄송합니다. 모르겠고요. 강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 어. 딱히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저보고
가장 인생에 있어서 제일 선생님 하면 생각나는 사람 꼽아봐 하면은 그냥 음. 그분이었고 중2니까 진짜 중2병이 왔었거든요 그때. 그때 그분이 있어서 그나마 그렇게 좀 막 헛 안 돌고 어, 뭐 제가 헛돌아봤자 얼마나 헛돌았겠나 생각은 하지만 그래. 그나마 그렇다. 좀 잘 붙어 있었지 않았나. 선생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었나요? 어떤 부분에 이렇게 딱 영향을 끼치신 건지. 모르겠어요. 밑도 끝도 없는 네, 밑도 끝도 애정이었구나. 없이. 진짜 왜 그렇지? 문제는 이러고 지금 사실 성함도 까먹었어요. 아, 그럴 수 오. 있어요. 근데 그냥 자꾸 그냥 그분이 그분은 생각나는구나. 이게 머릿속에 있어요. 저동중학교인데 일산에 있는. 아, TMI 미스터리입니다. 아닙니까? 이 책도 일종의 회고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 방송국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네. DJ하고는 뭐 길게는 2, 3년을 같이 일하기도 하고 게스트로 또 되게 특정한 분들하고 오랫동안 교류를 하는데 저 가끔 그런 분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뭐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사회적으로 뭔가 좀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내 눈으로 바라본 그 사람은 좀 뭔가 어떤 사람일까 이거에 대해서 쓰고 싶다라는. 전 오히려 반대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내가 방송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기록을 하고 싶은 그것도 욕심 괜찮죠. 정도? 네네. 리온 대표는 그런 욕망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시그레드 누네즈처럼 수전 선택에 대해서 네. 이런 글을 써냈잖아요. 네네. 리온 대표는 왠지 글도 잘 쓰실 것 같은데 글재주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저랑 좀 비슷하시네. 이런 생각은 해요. 지난 방송과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저는 RM을 그렇게 알고 싶더라고요. 요즘 도시오브에서 RM으로 옮겨갔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팬으로서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궁금한. 그 친구가 보는 전시라던가 책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음. 보통 깊이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듯이 그런 대화를 한번 나눠봤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친해진 다음에 그 친구에 대한 글을 썼으면 좋겠네요. 지금 문득 친해지셔가지고 저희 팟캐스트에 꼭 한번 모셨습니다. 와 그럼 바로 떡상입니다. I have a dream. 와 아니, 그럼 진짜 미쳤네. 그럼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불멸인데 이거. 얘기가 딴 데로 가네요. 아니에요. 네. 너무 재밌어요. 이 방송을 영어로 번역해주는 사람도 나타나요. 그럼요. 실시간으로. 너무 통역. 좋다. 이게 제가 이제 뭐 선아 PD님과 이 팟캐스트를 와서 너무 즐거워하지만 누군가의 책 리스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진짜 만나보고 싶다. 이랬던 게 저는 RM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저도 RM에 대해서 또 새로운 관심이 생기는데요. 그 미술 작품 보러 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구나. 여러 가지로 선아 PD님 취향에도 참 진짜? 맞을 거예요. 네. 오늘부터 1일. 둘만 하는 팟캐스트 같아요. 우린 들러리야, 역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딱 이 정도의 존재감이 전 맞아요, 좋습니다. 맞아요. 이 정도 지분이면 만족합니다. 근데 저 이 시그리드 누네즈 다른 책 읽어보셨나요? 다른 책 읽어봤어요. 친구? 네, 친구랑 그 어떻게 지내나요? 어떻게 그 책 지내는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내요가 더 제 취향이긴 한데 친구도 좋고 확실히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작가님이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지내요는? 어떻게 지내요는 일단 소설이고. 네, 둘 다 소설이에요. 그 어떻게 지내요? 아니. 또 둘만 너무 대화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얘기하고 나중에 말할게요. 네. 네네. 먼저 말씀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지내요는 제가 최근에 소설을 너무 많이 읽어서 원래 이렇게 많이 안 읽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나 했어요. 어떻게 지내요는 친구가 곧 죽을 병에 걸려서 자기는 안락사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친구와 그 여정 남은 여정을 하면서의 내용이고, 그리고 친구는 예전에 잠깐 연인이기도 했던 남자인 친구가 죽으면서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 전부인에게 그 자기의 친구이자 이 남편이었던 죽은 망자가 남기고 간 강아지를 나는 키울 수가 없으니
너가 좀 맡아줘라 해서 나도 정말 키울 수가 없는데 얼떨결에 맡게 되면서 그 강아지와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막 풀어가는 친구라는 책은 제가 이 시그리드 누네즈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사는 방식을 읽어서인지 뭔가 수전 선택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 시그리드의 자전적 이야기가 좀 섞여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상상을 자극했고요.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여러 인물들이 보이는 그런 기분이었고 그런 요소들을 좀 넣긴 네, 했겠죠. 네, 그랬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지내요는 좀 더 그 내용이 저한테 더 와닿는 그런 우리가 책이었어요. 지난번에 소개했던 네. 먼 길로 돌아갈까랑 뭔가 걔를 좀 같이 하는 그쵸, 느낌이기도 네.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 키워드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먼 길로 돌아갈까요의 그 캐롤라인 랩 얘기를 저희가 잠깐 했었잖아요. 네. 캐롤라인 랩의 명랑한 운전자 말고 사실 드링킹이라든가 뭐 욕구들 뭐 그런 여러 가지 시리즈들을 볼 때 그 알코올 중독인 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처음에 읽었을 때 당시에 글을 잘 쓴다는 건 알겠는데 내용이 그 술에 대한 얘기가 반복될수록 제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재미가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도 재미가 없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좀 찾아 읽었어요. 그거 읽고 이 시그리드 누네즈 책 읽고 막 읽다 보니까 분명히 다르거든요. 다른 작가인데 뭔가 하나로 쭉 그쵸. 연결이 돼요. 뭔가 연결이 네. 되는 느낌은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추석 연휴 때 먼 길로 돌아갈까를 읽고 시그레드 누네즈를 연달아 읽었는데 네. 분명히 다른 작가고 다른 세계관인데도 묘하게 연결이 그쵸.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경험이 흥미로웠거든요. 네,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그레드 누네즈의 책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선아 PD님 했으면 진짜 잘했을 텐데 아니에요. 저는 머릿속에 지금 4명의 여자 작가가 막 섞이면서 캐롤라인 네, 수잔 선택, 시그리드 누네즈, 그래서 게리 지금 콜드웰. 네. 게리 콜드웰 그 에세이도 예전에 작년에 나온 에세이도 또 찾아서 일부러 굳이 그걸 다 읽으셨다고요? 대단. 그러니까 그 책들을 예전에 미리 다 읽었던 것들이라서 이번에는 그냥 대충 한번 훑어보기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혼란스럽고 말로 정리가 잘 안 되네요. 네. 아니요, 다 전달됐습니다. 태욱 PD가 좀 지겨워하는 것 같으니까 저희 아니 지겨운 게 아니고 제가 아까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맞아, 맞아. 그 시그리드 누네즈가 아까 그 책 설명할 때 중간에 내가 수전 선택 때문에 결코 뭐 글을 쓰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좀 웃긴 게 내가 수전 선택에 대한 리스펙은 있지만 결국에 내가 너 때문에 소설가가 된 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분명하게 책에 그으면서 굳이 그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책에다가.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선을 딱 긋는 게 이분 사진과 이제 소설책들을 딱 검색하면서 보니까 좀 웃겼어요. 인간적으로. 허락하지 않다. 그러면서 약간 책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아까 어떤 삶을 그 공간에서 살았을까가 약간 저 혼자 상상을 하다 보니 웃음이 터졌어요. 그 같이 살 때 일화 중에 저는 되게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뭔지 확 알 것 같은 게 있었는데 동거를 셋이 하게 된 거잖아요. 네. 수전 선택과 아들과 데이빗과 네, 이 시그리드 누네즈랑 셋이 하게 됐는데 시그리드 누네즈가 아들의 집이 따로 있긴 있었대요. 거길 둘이 잠깐 뭐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시그리드 누네즈가 울었대요. 왜요? 자기는 이렇게 둘이 있는 시간도 너무 필요한데 그렇지. 네, 그게 경험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알 것 같고 근데 분명히 책을 읽으면 수전 선택이 우리나라에서 비춰지는 그런 미저리 같은 시어머니 그런 건 분명히 아닌데 그 요소가 또 분명히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도 외롭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불완전하고 되게 나약한 면이 있는 인간이구나 이런 가까운 게. 사람한테 좀 징징대는 네, 스타일이구나라는 생각. 옆에 있으면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는. 회사 생활하면서 처음에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여기 오면 아무래도 이제 그냥 밖에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인지도가 있고 유명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정말 많이 다르구나 때문에 와장창 깨진 경험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런 거죠. 뭐. 당연히 뭐 그런 게 참 재밌죠.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네.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식으로 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진 않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면만 보고 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유명한 사람은 더더욱이. 그래서 뭐 이제 수전 선택에 대해서 다시 보거나 뭐 실망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유치한 면이 귀엽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하나만 더 밑밥을 던지면 이런 일화도 나와요. 그러니까 수잔 선택이
그 자기 아들 커플한테 너희들 그냥 69이나 하지 그래. 69. 팀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 이런 아. 말도 그냥 쉽게 한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수자는 할머니가 되고 싶지 않나 보네. 뭐 이런 대화도 그냥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의 에세이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느낌. 뭘 요런 이렇게 느낌적인 대놓고 까는 건 아닌데 돌려 까는 느낌이 점점 드네요, 되게. 느낌. 아 그렇습니까? 네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모로 흑심이 있었네. 그러니까 되게 흑심이 꽤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읽으실 건가요? 아니요. 태호 PD는 저도 안 읽습니다. 아이고. 근데 진짜 큰일 났다. 왜요? 왜? 진짜 원래 수잔 선택 얘기는 너무 많이 듣고 뭐 타인의 고통은 진짜 추천도 여러 번 받고 그래서 언젠가 읽을 책으로 마음속에 그런 리스트 있잖아요. 이 책은 꼭 언젠가는 있지, 읽고 있지. 말리라. 했고 잘 모르지만 워낙에 대단한 사람이고 이름도 너무 간지나잖아요. 수잔 손택이라니. 뭔가 간지나. 동서양이 합쳐진 이런 맞아. 느낌? 근데 이제 언젠가 제가 그 수잔 손택의 책을 읽을 때마다 69? 69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내가 망했다. 망쳐버렸어. 어떡해. 망했다, 죄송해요, 망했어. 광현 PD. 그만하지 말걸. 아니 되게 인간적인 거예요. 수정 선택이 인간적이에요. 응? 아이고 죄송합니다, 광현 PD. 저희 댓글. 댓글. 리온픽데이 첫 번째 책으로 시그리드 누네즈 우리가 사는 방식 수전 손택을 회상하며 함께 살펴봤고요.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타코야키님께서 라섹 수술하고 어둠 속에서 며칠간 네 분의 책 수다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나아지자마자 댓글 달러왔어요. 덕분에 이번 달 책 소비가 확 오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타코야키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럴 때 진짜 할 거 없어서 라디오나 음성 되게 많이 듣는데요. 라섹하고. 진짜? 제 친구도 원래 평소에 라디오 안 듣는데 라섹을 하고 진짜 뭘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방 안에서 라디오만 듣고 있었대요. 사실 재밌습니다. 듣다 보면. 라디오가요? 여기 라디오 PD님 세 분이 많은 계신데. 분들이 라디오를 들어주셨으면 그러니까 뭐 요즘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 그쵸? 네, 각자 맞아요. 지금 맡고 있는 프로그램 한 번씩만 언급하고 마무리합시다. 저는 새벽 5시부터 7시에 107.7 파워 FM 조정식의 펀펀투데이라고요. 네. 5시부터 6시까지는 조용하게 들으실 수 있고 6시부터 7시까지는 아주 귀가 따갑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광현 PD 프로그램 어필. 네. 저는 평일 월, 화, 수, 목, 금 오전 9시 5분서부터 11시까지 하는 김태현의 정치쇼. 채널은? 채널은 103.5MHz SBS 러브 FM이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죠. 오전 6시에서 7시에 김선재의 책하고 놀자. 네, 두 개. 그렇습니다. 두 개 하고 네, 계시는군요. 여전히 같은 채널 103.5 SBS 러브 FM. 네. 제가 맡고 있는 프로는 SBS 파워 FM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하는 박소연의 러브게임인데요. 박소연 씨 20년 차 DJ고요. 선곡도 좋고 아이템도 재밌고 선물도 많이 드리고 또 저 박소연 씨가 아이돌 덕후잖아요. 아이돌 사랑하시는 분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고릴라를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저희 이서사일도 고릴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맞아요. 팟빵,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그리고 고릴라 앱. 고릴라 앱을 좀 많이 애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좀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10753359님께서 붉은색은 좋은 이미지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죠. 신선한 고기는 붉은색, 건강한 사람의 얼굴은 홍조를 띠고 최고급 카메라나 라이카나 슈퍼카, 페라리도 붉은색이지 않겠어요? 전 작품에서 붉은색을 보고 혁명을 암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 주식 상승도 붉은색 화살표를 쓰는군요. 빨강은 최고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그 편에 대한 댓글인 거죠. 빨강의 역사. 빨강의 역사인지 기억 전달자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기억 전달자일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기억 전달자 붉은색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과 이야기하면서 네네네. 이게 왜 빨간색이냐 이런 이야기 나눴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기적 주전자 떡국열차를 타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팟캐스트 떡국열차. 드디어. 네, 책 쇼핑몰인 줄. 크크. 리온 대표님 그럴 거면 서점을 사시지요. 대표님 덕분에 좋은 책 구매했습니다. 첫 구매 금액은 62,820원. 5권입니다. 많이 너무 재밌네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사셨어요. 여러 편 들으셨나 봐요. 그러신 것 같아요. 5권이나 사셨다면. 감사합니다. 뭐 사셨는지 알려주셨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또 다음에 달아주세요. 네. 여기 뭐 사셨는지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러면 리온 대표님은 네. 교보문고 주식 사세요? 저는 주식을 주식을 안 하세요? 하세요? 네. 주식을? 아니요, 안 해요. 안 네. 자, 그럼 이번 책은 뭔가요? 강현 PD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10회의 2부 시작했고요. 10회 2부는 이 책으로 시작합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 책은 누가 지었냐 하면 브라이언 헤어 그리고 버네사 우즈입니다. 브라이언 헤어는 듀크 대학교에서 진화인류학이랑 심리학 그리고 신경과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다 해도 되나? 전문성이 없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리고 바네사 우즈는 듀크 대학교 같은 대학교네요. 진화인류학과의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은 그냥 논문입니다. 어떤 점에서도 알 수 있냐면은 이 책이 395페이지 정도 돼요. 하지만 이 책은 300페이지에서 이미 끝나 있고 그 뒤로는 감사 인사랑 네. 진짜 참고문헌. 네, 참고 문헌이 한 80페이지 정도?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말이죠. 저렇게 참고 문헌이 많으면 베낀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저 수많은 몇천 권의 책 속에서 그 자기 생각이랑 조금 자기가 의도한 어떤 그거를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써도 이게 약간 저렇게 나오지 참고 않습니까? 문헌이라기보다 근거가 되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줄에 대해서 그거의 근거는 이 책 이런 게 더 사실 많아요. 그런 근거가 없으면은 위험한 주장이 될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어머, 선배님은 대학원을 나오셨잖아요. 네, 졸업 논문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썼죠. 네. 참고 문헌 많이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엄격한 세계잖아요. 갖다 썼죠. 음. 그리고 사실은 그 참고 문헌 리스트가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그 논문의 퀄리티가 좀 달라지기도 해요. 그걸 되게 문헌이 많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을수록 좋죠. 좋은 거예요? 그럼요. 자, 그러면은 논문이니까 이것도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의 결국은 주장입니다. 주장 아직까지는 주장이에요. 근데 제목은 전 마음에 들어요. 제목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바로 그냥 제목이 다예요. 제목이 네, 결론입니다. 네, 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결국엔 생존인 거고 그 생존하면 바로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적자 생존. 결국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윗의 다윈. 아, 찰스 네. 다윈. 앞부분부터 준비해온 거 맞아요? 아, 그럼요. 서점에도 다녀왔다고. 그렇죠. 아까 봤죠. 어. 서점 가는 거. 다윈의 명맥을 잇겠다. 다윈은 사실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다윈을 곡해하고 있는 거야. 라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누가 이런 말 했어라고 했을 때 진짜 그래? 사실 그 사람 그런 말 안 했을걸? 이런 것처럼 적자 생존도 사실은 다윈의 주장은 아니다. 다윈이 쓴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그쵸. 그 적자 생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적자 생존은 틀렸다. 무슨 생존이냐? 다정한 것이 생존한다. 제목은 다정한 것이고 결국 친화력이 생존의 필수 요건이다. 진화의 최종 승자는 최적자가 아니라 다정한 자였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논문이고요. 논문 아닌데요, 여러분. 강현 PD 논문 아니에요? 마음속에는 이거 논문 아니에요? 대중과학서죠. 보통 책에도 그 참고 문헌이 많이 들어가요. 논문 아니어도. 네. 논문처럼 다가왔다 이 어, 말을 그럼요. 강조하는 네. 것 같고요. 이 책 그러면 왜 고르셨는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교양과학 책을 좋아하기는 해요. 네. 제가 모르는 분야라 읽고 조금이라도 남겨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첫눈에 제목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어렴풋이 그런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하는 게 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좀 다정하게 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에 좀 더 기분이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목이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고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알고 싶었고 표지도 예쁘지 않아요? 표지 너무 예쁘죠. 근데 근데 누가 그리셨어요? 연보라색 표지고 그림을 누가 그리셨을까요? 저거를? 표지 그림 엄유정님이라고 디자인은 박연미님이라고 이 박연미님은 책 디자인하는 걸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보통 제가 책을 찍어서 올릴 때 이게 그때 픽이 안 돼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그냥 올렸었거든요. 뭐 긴 내용은 안 썼어요. 그냥 너무 좋은 책이라 올리고 싶어서 올렸는데 보통 제가 띠지를 벗기고 찍어요. 꼭. 이 글이 아무래도 그 판매를 위한 그런 글이 써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꼭 띠지를 벗겨서 하는데 이거는 그리 마음에 든 건 아니었지만 이 책과 이 띠지의 색상이 너무 예뻐서 제가 띠지를 안 벗기고 찍은 책 중에 손꼽히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또. 네. 너무 예뻐요. 책 디자인도 예쁘고 띠지의 컬러까지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외국 책은 또 이렇게 예쁘진 않더라고요. 원서는 보니까. 원서를 네. 사신 건 아니죠? 네.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뭐 영어로까지 읽기에는. 네. 그러게 아니 잠깐 띠지 얘기 나온 김에 책 사면 띠지 어떻게 하세요? 난 책꽂이로 쓰는데 읽을 때 아, 이렇게 접어가지고? 네. 저는 띠지를 버려요. 버리세요? 네. 저도 그 띠지를 책갈피로 쓰다가 책갈피. 네. 뭐라 그랬어요? 책꽂이. 책갈피로 쓰다가 어느 순간 그게 없어져요. 아. 네. 그러면 그냥 버리게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 저도 다 똑같아요. 읽어서. 네, 그냥 책갈피로 쓰다가 어느 날 이제 없어지면은 그냥 미련 안 갖고. 전 좀 거추장스러운 것 같아요. 굳이 네. 띠지가 필요한가라는 그쵸. 생각이. 사실 종이 낭비 아닙니까 저거? 근데 또 뭐, 마케팅 포인트가 네.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표지에서 못다한 말을 음. 띠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광현 PD는 띠지 어떻게 하세요? 버리세요? 아니면은 따로 차곡차곡 모으는 스타일이세요? 저도 띠지 안 좋아하고 되게 번거로워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수칙처럼 이거 훼손하면 안 돼. 뭐 그런 게 있어서 읽을 때 너무 불편하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빼놓고 읽다가 다 읽었다. 이제 뭐 책상 위에 올려놓을 것도 아니고 책꽂이로 이제 들어가자 하면은 그때 이렇게 싹 껴가지고 그렇게 꽂혀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아 진짜 나는 그게 이렇게 책을 딱 펼쳤을 때 이게 붕 뜨잖아요. 그쵸. 띠지가 이게 너무 싫어요. 음. 내 이게 어떤 그립감을 방해하는 것 같아. 네, 아무튼 띠지의 컬러까지도 예쁜. 네, 그런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목에 대해서도 다들 제목 좋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명제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세요? 다정은 사실 다정보다는 친화력은 생존의 필수 요소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책에서 이 한 권에서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과 사례들을 그쵸. 소개하면서 이 명제를 입증해 내려고 네. 하는 책이거든요. 네. 그걸 주장하고. 네, 저는 맞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게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한가득 안고 책을 읽었고 이 아까 제목 이야기하셨는데 원제는 네. The Survival of the 뭐가- Friendliest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적자 생존이 영어로 하면은 Survival of the Fittest잖아요. 네. 그거를 비틀어서 Friendliest로 바꿨는데 이것도 타이틀을 굉장히 명민하게 잘 스마트하게 잘 뽑은 것 같고 요즘에 너무 혐오와 차별이 뒤범벅된 사회를 살다 보니까 저도 책을 고를 때 약간 우정, 연대, 다정함, 공생 이런 주제를 다루는 책에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꽤 설득력 있게 그 가설을 입증해 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7, 8년 전에 여러분 그 사피엔스 책 다 읽으셨죠? 네. 유발 하라리. 네. 일단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책 보면은 7, 8만 년 전까지만 해도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인류종이랑 공존을 했었잖아요. 뭐 데니스 오바인이나 네안데르탈린, 그다음에 또 뭐 호모 에렉투스 이런 다른 종하고 살다가 우리가 최후 승자가 된 거는 이 책에 따르면 바로 그 친화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그 친화력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이 책의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고 재미있는 사례들도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그 우리의 눈 이야기 나오는 부분인데요. 네. 우리한테는 하얀 곡막이 있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다른 유인원은 하얀 곡막이 없어요. 흰 자리가 없어요. 그냥 다 눈동자가 까매요. 까맣고 그 안에 꽉 차 있어요. 눈 안에.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눈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흰자와 그 까만 눈동자가 분리가 됐을까요?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 마음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저희가 타인의 눈을 보면서 소통을 하잖아요. 눈짓, 눈동자를 따라가면서 그 사람과 교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인류가 진화해온 방식이라는 거죠. 눈치 보면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런 해석도 되는 거죠. 왜 진짜 눈치가 없어서 죽는 경우도 많았을 거 그럼요. 아니에요.
그런 게 다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고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화하다 보니까 현생 인류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꽤 괜찮은데? 저도 뭐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게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짓다 보니까는 어떻게 이제 읽는 사람마다 그 다정한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다정한이라는 거는 친화력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례들 중에 강아지로도 뭐 실험을 하고 침팬지 보노보 아세요? 알죠. 저는 알기는 아는데 되게 익숙하지 않았던. 근데 이 보노보라는 존재가 굉장히 친화력이 뛰어난 존재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생긴 게 거의 침팬지랑 비슷해요. 근데 그동안은 실험을 침팬지로 많이 했었나 봐요. 근데 침팬지는 그렇게 친화력이 높은 동물이 아니고 보노보는 훨씬 더 친화력이 높은 동물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로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 그리고 뭐 옛날 일도 아니에요.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최근에도 일어나는 뭐 내전이라던가 어떤 분쟁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례들을 들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지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꼭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들려줘서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되게 저는 논문 같다고 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게 그런 사례들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실험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길게 있으면은 조금은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어렵지는 않지만 네. 우리가 그런 동물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어떤 논문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읽다 보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꼭 누군가를 짓밟고 뭐 어떻게 죽여야만 우리가 살아남는 게 아닌데 너무 그런 말들에 익숙해져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렇지만 저자들은 또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잖아요. 이러한 친화력은 양날의 검이 될 수 검이기도 있다. 하다. 우리가 같은 집단 내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네. 도우려고 하지만 그 상대방이 다른 집단에 속했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쉽게 비인간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참혹한 짓거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리온 대표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한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거였었어요. 우리가 읽어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쉽게들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부정적이거나 나쁜 의도가 더 큰 말들을 자꾸 쉽게 내뱉다 보면은 그냥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를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읽고 좀 새기면서 꼭 강해야만 살아남는 게 아닐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건 정말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이 책이. 가독성이 비교적 높은 책인 네. 것 같아요. 아까 광현 PD는 논문 같다라고 했는데 그거 초입 장벽만 극복하시면은 이게 뒷부분은 술술 읽히니까. 그래서 광현 PD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생각은 해요? 어때요? 그거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다정한 거 좋아하고 좀 심약한 사람으로서 누구한테 다정하게 되시면 너무 좋고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질문이 다정이라는 단어랑 친화력은 어쨌든 구분해야 되는 건데 여기 이 책에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명제를 갖다 쓰고 이 안에 내용은 어쨌든 친화력에 대한 내용인지 실제로 친화력은 다정한 것이다라고 등치해서 이 안에서 계속 서술을 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 타이틀을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뽑은 거 보면 이 번역하시는 분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다르죠. 왜냐하면 저희 들어가는 주변에 친화력이 좋은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언제나 다정하다고 바로 그렇죠. 인식되진 네, 않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12층에 누구를 제가 그냥 생각해보고 있는데 그분은 되게 친화력이 너무 대단한데 다정하다는 생각이 들진 그렇죠.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화력은 협력적인 식으로. 의사소통이라는 맥락에서 친화력인 것 같고 이제 다정함을 강조를 한 거는 타인을 짓밟지 않고 공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좀 부각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생활명언 같은 게 있는데
친절함의 힘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 들수록 좀 더 친절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사소한 친절함이 어떤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턴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운전할 때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정말로. 그럴 수도 있죠. 화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양아치같이 껴들어도 이렇게 고마워요 하고 똑깍 한번 쳐주면 아 그래 그러니까. 또 바쁜가 보다 이렇게 되고 그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은 이 책 읽으실 거예요? 아니 뭐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그걸로 됐죠. 그렇죠. 아니면은- 저도 이게 근데 저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은 자기 가축화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자기 이- 가축화? 네, 이 책에는 그건 뭐예요? 결국 친화력은 자기 가축화되면서 어쨌든 살아남게 된다. 친화력이 강화되고 뭐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생존에 유리하게 된다라는 건데 물론 이런 학술적인 단어가 주는 어감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그걸 그대로 그렇게 인식했었을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자기 가축화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 묘한 찜찜함을 되게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너무 부정적인데 나는 그 느낌이? 용어에서 그렇죠. 나오는 네. 부정적인 뉘앙스 같은 거. 네, 약간 그게 그 기억 전달자의 어떤 그 사회화랑 뚝딱 떠오르면서 뭔가 개인의 근데 이거는 약간 유전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여기 음. 단위가 유전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가축화라는 용어가 아마 도메스티케이션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 같은데 그냥 도메스티케이트가 아니고 셀프 도메스티케이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간이 개를 선택해서 길들인 게 아니고 개가 인간을 선택해서 자기 가축화를 한 거죠. 자발적으로 그 유전자 단위에서. 유전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인간도 그런 자기 가축화 과정을 통해 자연 선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전자 이야기에서 자연 선택이 다정하게 행동하는 개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게 진화해 온 건 아닐까라고 이 저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가축화 이렇게 우리의 기준으로 단어를 받아들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어쨌든 좀 사회화라든가 인간이 좀 함께 살기 위해 그 바뀌었던 그런 거에 대한 과학적인 용어인 거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인간의 뇌가 조금 쪼그라들었다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가축화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 그 단어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네. 뭐 기분 나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되셨는지 네. 아니면 네. 설명이 되셨는지 저도 전문가가 네, 아니어서 그러니까요. 전문성이 네. 없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나 제가 네. 이해한 바로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다정한 곳이 살아남는다 책 함께 이야기해봤고요. 광현 PD와 태욱 PD는 책을 안 살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리온 대표님 제가 사서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사실. 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회차 10화째잖아요. 이제 계속 모니터를 하는데 임광현 PD는 사서 읽겠다는 게 없었어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야 있었는데 뭐 당장 지난 화에만 해도 뭐였지? 요절. 요절. 아 그래. 그랬고요. 네. 그리고 첫 화였나 이 두 번째 화였나 제가 바로 산 책이 있잖아요. 아, 강물처럼 강물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없더라고요. 요새 내가 계속 모니터 할 때는 아니요 이러길래. 그러면 저희 다음 책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책은 미야자와 겐지가 쓰고 야마무라 코즈가 그린 비에도 지지 않고 태욱 PD가 소개해 주세요. 네. 자, 비에도 지지 않고라는 그림책입니다. 짜잔. 짜잔. 이 그림책인데요. 사실 이 미야자와 겐지라는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이분은 100여 편의 동화를 쓰셨고 이제 대표적으로 바람의 마타샤브로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은하철도 999잖아요. 은하철도의 밤에 이 모티브를 준 동화를 쓰신 분이래요. 그 외에도 되게 많은데 또 시인으로서도 400편의 시를 쓰셨대요. 되게 다작을 많이 하셨죠. 근데 이분도 살아계실 때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37 나이로 요절하셨대요. 네. 그리고 나서 재평가되어가지고 작품으로 불멸하게 되신 분입니다. 이게 본인이 내신 건 아니래요. 책으로. 이 비에도 지지 않고라는 거는 이 겐지의 동생. 그러니까 가족들이
대신 이거를 출간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미야자와 겐지가 죽은 후에 이 시가 발견이 돼서 맞아요. 네, 가족들이 맞아요. 책으로 발간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근데 되게 웃긴 게 작품으로 쓴 게 아니래요. 이게 작품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사실은 기도문으로 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출판될 때 제목은 비에도 지지 않고가 아니라 11월 3일인데 이 11월 3일이 이 수첩에 이 작품이 쓰여져 있는 날짜여서 11월 3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대강 요 정도 설명이 대략 책에 대한 내용이고 책은 되게 간단합니다. 내용은 기도문이라고 아까 하신 것처럼 되게 짧고 이거 되게 추천해 주신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가 세계 제2차 대전이 직후에 되게 못 살 때의 그 일본의 상황에서 이분도 그렇게 부유한 형편이 아니셨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명언집 같은 그런 얘기인 거죠. 인생을 대하는 이분의 자세? 그게 되게 와닿았던 것 같고 조금도 비슷하게 살고 있지 않지만 그냥 저런 자세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읽었을 때부터 되게 반했고 일본에는 저 시가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그 시를 되게 좋아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철학을 아주 깊이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저 시를 읽어줬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그 헤어지고 나서 문자로 그 시 좀 다시 보내줄 수 있냐고. 그게 저한테 되게 기쁜 일이었어요. 아, 이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친구도 좋구나 하면서 그 뒤로도 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선물하고 많이 읽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동생은 너무 일본식 표현이고 자기는 정말 싫다는 거예요. 네, 뭐 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시를 쓰냐고 이러면서 지지 않고가 일단 싫고 네. 여러 가지 내용이 그냥 별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또 제가 이제 그런 다양한 의견을 또 들어서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너무 좋지만 다른 분들은 또 어떠실지. 그러니까 그렇게 또 감성 주파수가 다르면 네. 어떤 거는 그럴 또 수 되게 있죠. 좋은데 다른 누군가한테는 진짜 네. 별로일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녹음 전에 책을 읽었고 그 뒤에 보니까 영어로 번역된 버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어로 번역된 시가 훨씬 더 좋았어요. 궁금한 게 네네. 잘 한국어로 잘 번역이 그렇죠. 되나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말을 한국식으로 바꿀 때 보통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하지 않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아니, 그럼 지지 않고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어 버전으로는 뭐 스탑미잖아요. 비는 나를 멈추게 하지 못한 직역하자면 그건데 그렇죠. Rain want라고 그쵸. 하죠. 그거를 아마도 의역한 거잖아요. 만약에 영어가 원문이라고 한다면 네.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근데 그거 알아요? 되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 번역기를 돌릴 때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일본어를 영어로 한번 바꾼 다음에 다시 영어로 바꾼 다음에 한국어로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대요. 한 단계 쓸데없는 더 얘기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재밌네요. 몰랐네. 근데 어? 저는 참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동쪽에 가면 뭐가 있고 서쪽에 가면 어떻고 남쪽에 가면 어떻고 북쪽에 가면 어떻고 이 부분이 되게 네. 참 아름다웠거든요. 네. 이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바로 검색하시면 전문이 다 나와요. 네, 굉장히 그렇죠. 짧은 글이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요. 태우 PD는 이 네. 책 준비하면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아까 다정함이 살아남는다 얘기를 했지만 좀 맥락을 이어가는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조금 욕심내지 않고 따뜻하게 사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그런 느낌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시 중간에도 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모두에게 멍청이라고 네. 불리더라도 칭찬도 받지 않고 미움도 받지 않고. 네. 저는 좀 그 요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 저는 그냥 이런 자세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항상 뭐 누굴 이기고 싶지도 않고 별로 경쟁력이라든가 뭐 그런 경쟁심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자체가 별로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잔잔하게 눈에 띄지 않고 뭐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서 이 시가 더 와닿았었나 봐요. 그래서 아까 네. 인생책 아까가 아니고 녹음 전에 이 책이 인생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경쟁 사회에 있고 제가 하는 일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시대로 전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걸 인생책으로 꼽나 봐요. 사실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되게 치열하게 살아오셨고 어느 정도 맞아요. 치열해요. 결과와 성과를 좀 얻으셨기 때문에 또 이런 여유로운 그렇죠.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네. 지금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노년에는 좀 네. 소박하게 욕심내지 않고 내가 가진 거를 남들과 나누면서 살고 싶다. 하지만 not yet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 그게 근데 사실은 뭐 현재에 충실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미루면 안 되는 건데 언젠가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좀 곤란하다 하는 느낌? 이 전체 문장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튼튼한 몸으로 욕심은 없이 결코 화내지 않으며 늘 조용히 웃고 하루 현미 애호가 된장 채소를 조금 먹는 건 좀 싫어요. 맛있는 건 좀 많이 먹고 싶으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어디? 된장? 네. 하루에 현미 내옥과 어. 된장과 채소를 조금 먹고. 왜요? 너무 그러니까 많이 이게 어쨌든 먹어서? 시이고 기도문이다 보니까 이 시는 그러니까 이런 형식입니다. 비에도 지지 않고 A하고 E하고 C하고 D하고 E하고 쯔쯔하고 Z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기도문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저는 하루에 현미 내홉과 된장과 채소를 조금 먹고를 읽었을 때 가장 뭔가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거든요. 그렇구나. 제일 좀 구체적이죠. 그리고 뭔가 이 리틀 포레스트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봤었을 때 찾아왔던 맞아, 그 평화 맞아. 그런 게 네.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찾아와가지고 저는 그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게 지금 이 책이 두 가지 버전이 있네요. 비에도 지지 않고 네. 자, 그림 작가가 달라요. 네,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선택했던 책은 야마무라 코지라고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 그래서 이 책은 보시면 굉장히 일본풍의 시골의 그림으로 구성이 돼 있고 보다 보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처럼 분명히 그림책인데도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까지도 좀 상상이 되는 그런 책이거든요. 뭐 쉽게 말해 좀 외색이치대요. 아, 그러세요?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슴슴한 맛이 있고 네. 살짝 여백의미도 느껴지고 네, 맞아요. 네. 화려하지 않고 맞아요. 네. 수묵화 같은 느낌도 있고 그죠? 맞아요. 정말 저 옛날에 쓰여진 시와도 어울리는 그런 네. 그림풍으로 그려져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한 권을 더 가지고 와봤어요. 그 제 픽에는 올라와 있지 않았지만 비에도 지지 않고 같은 책으로 다른 그림 작가 곽수진 그림으로 나왔는데 이 책이 2021년 1월에 발행된 걸로 나오거든요. 전 사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곽수진 그림 작가는 굉장히 지금 촉망받는 뭐 볼로냐 상도 받고 다른 책도 나오고 최근에 제가 샀던 책 중에 선우정아님의 가사로 쓴 그 그림도 그리셨고 그림은 너무너무 좋지만 저는 이 비에도 지지 않고에서 제가 받았던 정말 옛날에 쓰여진 그 잠원집 같은 그 느낌의 시에 어떻게 곽수진 작가의 그림을 매치할 생각을 했지라고 생각을 해서 보지도 않고 살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왜 사셨어요? 그 책을 사면서 보지도 않고 이 책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는 태도는 안 되는 것 같아서 보고서 보고서 얘기하자 라고서 사봤어요. 어떠셨어요? 첫인상은 생각보다 괜찮네 였어요. 저는 이제 보기 전에는 이 곽수진 작가의 그림풍과 이 시가 과연 어울릴까라는 반감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서는 그림 역시 그림이 좋으니까 어떻게든 또 이렇게 잘 해내시구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저 시에 제가 처음 받았던 느낌은 그 옛날 시고 굉장히 어떻게 따지면은 되게 오래된 시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꼭 그 명상록처럼 무슨 고대부터 내려온 몇 세기를 거친 그런 시가 시작되었고 그런 느낌이 있는 시이다 보니 이런 현대적 감각의 그림이 아직은 조금 저한테는 생소하기는 해요. 그림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곽수진 작가가 너무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몇 장면들이 꽝꽝 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그림 잘 그린다 이런 페이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좋은데 책으로는 저는 그 일본 작가의 책을 야마무라 더 선호해요. 코지 그러니까 그린 이 버전. 두 권 다 가져오셔서 봤는데 이 곽수진 작가님 그림 버전이 좀 더 이렇게 글이랑 딱 뭐라고 해야 되지? 직관적으로 딱 매치돼서 그려진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요즘 스타일인가 봐요. 약간 그런 거 얘기하면서 떠올랐는데 그냥 리메이크 노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되게 근데 명곡을 네. 요즘 또 젊은 친구들 요즘 리메이크 곡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유독 많이 나온 것 다시 같은데. 해석하는 네. 근데 제 체감은 그 일본 작가가 한 그린 책은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 책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 이런 느낌이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곽수진 작가는 지금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저 책은 나오고서 제가 굉장히 소개하는 곳이라든가 구매해서 올리는 사람들의 후기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 느낌은 리메이크보다 뭔가 좀 발굴되지 못한 좋은 책을 다시 빛나게 해준 그런 느낌이었어요. 녹음 전에 두 가지 버전을 다 보고 든 생각은 저보다 윗세대 선배한테는 야마무라 코지 그림의 그림책을 선물하고 후배한테는 곽수진 작가가 그린 비에도 지지 않고를 선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권만 소장해야 한다면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곽수진 작가 책을 소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좀 이게 보니까 보다 보니까요. 이거는 그 원본이더라고요. 일본 원판. 이것도 또 이거 나름대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그림인가요? 되게 심플한데 하얀 그냥 백지 위에 빨간색으로 해처럼 그려져 있고 간단하게 뭐 파랑, 노랑, 초록에 추상화 같기도 한. 네.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되게 일본스럽고 뭔가 오래된 시에 좀 잘 어울리는 상상이 좀 되지 않아요? 이게 그냥. 그러게요. 추나추동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리온픽데이 통해서 2부에서는 두 권 소개했습니다.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미야자키 엔지가 쓰고 야마무라 코지가 그린 비에도 지지 않고.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여행한 당나귀님께서 40대라 키오스크 있을 수 있겠네요. 언젠가 그때... PD님의 주식책 리뷰도 듣고 싶습니다. 존버합시다. 여행한 당나귀님도 주식을 하시나 봅니다. 같이 존버합시다라고. 존버합시다. 그런 의미였어요. 네. 존버하시죠. 장이 안 좋아요. 요즘 계속. 장이 안 좋죠. 네. 파란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다시 빨간색으로 네. 물들기 바라며 다음 댓글. 네, 다음 댓글은 10753359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 댓글은 8화 1부 끝자락을 듣고 남겨주신 건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요새 유행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라면 먹고 갈래의 최신판은 뭘까? 고양이 보러 오지 않을래였다. 그러니까 뭐 다들 고양이 없으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고양이 보러 갈래는 고양이를 키워서 보러 가자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진짜 해주시면서 자료 화면까지 모범 사례 해주세요. 모를 수 있어. 난 몰랐다니까. 네. 이거 어떤 웹상에서의 댓글 익명의 누군가가 남겨주신 댓글을 캡처해 주셨어요. 남자 꼬실 때 보통 라면 먹고 갈래? 라고 하는데 이건 25년 전 드라마에 나온 대사로 너무 고전이고 요새 잘 먹히는 건 고양이 보러 갈래? 이거 고양이 구실로 집에 데리고 오면 남자가 고양이 어딨어? 그러면 귀에다 대고 야옹 하면 끝. 그때 밑에 댓글에 찢었다. 저 진짜 찢었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 정말? 이거 보고 바로 벌써 상상 속에서는 저 결혼까지 했어요. 아 정말? 와, 만리장성을 다 쌓았어. 와 미쳤다. 야옹 하는 걸 상상했어요? 네. 막 가슴이 쿵 내려앉나요? 와 봄인 줄 알았어요. 그렇구나. 나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요즘 친구들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 든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책 소개를 열심히 하면 뭐해. 결국 청취자들이 좋아하는 부분은 이런 거구나. 아니 그 짜짜 박박 기억나세요? 짜짜 박박? 네. 저는 이거 모니터하면서 다시 듣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대박. 저는 가사 3명한테 써먹었거든요. 네. 반응은 어땠나요? 다들 재밌어했을 거. 놀랍다.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또 배워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저희 이럴 거면 서점은 살 걸. 네, 10회 특집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리온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게요. 고생했어요, 진짜. 네. 하지만 또 20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때도 또 좋은 책 많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 댓글 많이요.